정연주 법관 탄핵 각하 결정을 통탄함. 헌재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 피청구인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 심판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게 각하 이유이다. 이렇게 용두사미로 간단히 끝날 결정을 헌재는 거의 9개월이나 묵혀둔 것이다. 비겁하다. 이 각하 결정은 형식적 내용적 법리에 반하고 양심과 정의에도 반한다. 첫째, 법관 탄핵은 법관이 직무상 위헌 행위를 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은 재직 중 위헌 행위를 한 것으로 충족된다. 따라서 심판 과정 중의 퇴직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탄핵시킬 경우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피청구인을 퇴직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으로 파면시키고 불명예를 안기고 연금을 제한하는 등 5년간 모든 공직 취임을 제한하며 변호사 개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심판을 내릴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헌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 중대한 위헌 행위라는 준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에는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법관이 내부적으로 동료나 후배 법관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등 수많은 사법부의 비리와 부정의에 일조해 왔는데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단죄를 내리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가 영원히 사법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제도의 목적은 한 개인을 파면시키는 미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위헌적 공권력을 통제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핵의 목적은 피청구인의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의 모태인 독일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미 퇴직한 법관도 과거 재직 중 위헌 행위를 했다면 의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똑같은 위헌 행위를 저지른 법관이라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탄핵되고 임 판사의 경우처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심판 도중 퇴직해서 각하된다면 그야말로 운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헌재는 한편에서는 헌법과 탄핵제도에 대한 무지, 다른 한편에서는 양심과 용기 및 정의감이 결여를 드러낸 것이다. 헌재와 사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만일 탄핵 대상이 같은 식구인 법관이 아닌 다른 공직자의 경우라도 헌재는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언론과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의 경우에도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분노와 좌절 그 자체일 것이다. 정연주. 조국 우리 헌법의 모태인, 우리 헌법재판의 모태인 독일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미 퇴직한 법관도 과거 재직 중 위헌 행위를 했다면 의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